그 비극적 사건이 바로 뭐냐? 제주 4.3이야. 제주 4.3 출발은 여기 보는 것처럼 실제 제주 4.3이 일어난 건 여기 연도가 47년 3월 1일부터 해서 54년까지 써 있지. 실제 제주도에서 정말 총성이 발생한 건 1948년도야. 미리 말해줄게. 이해가? 하지만 그게 48년도 그때부터 4월 3일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 이전부터 있었던 1년 전부터 있었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실제 제주도에서 이제 그 자유롭게 사람들이 왕래가 될 수 있도록 통행금지가 해제된 게 1954년까지야. 그 긴 세월 동안 제주도가 거의 초토화됐던 처참하게 바뀌었던 제주도 4.3 사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보자. 발단은 맞아. 이게 40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거냐?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야. 3.1절 기념식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해방공간을 돌아가 볼게. 해방공간으로. 그때 사람들이 제일 기뻤던 날이 언제일 것 같아? 명절 말고 설날, 추석 말고 사람들이 가장 기념하고 싶은 날이 두 날이 있을 것 같아. 하나가 뭘 것 같아? 그리고 광복절이야. 우리 해방을 맞았잖아? 또 하나가 언제일 것 같아? 3.1절이야. 전 민족 모두 다시 일어서 봤던 거잖아.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했던 날이잖아. 맞아? 그 3.1절은 정말 지금의 3.1절은 박제해야 된 3.1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제였던 거야. 다 같이. 근데 미군정은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 제주에서. 사람들이 운집한다 생각이 거의 3만 명 가까운 사람, 제주가 한 30만쯤 되는데 2만 명, 3만 명씩 모이는 이 제주 3.1절 기념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 이걸 이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이 열렸어. 우리 자체적으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 군중들이 시가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야. 근데 아무튼 그걸 이제 통제한다고 당시 경찰들이 이제 교통수단을 뭘 이용해야 되냐면 말을 이용하게 됐거든. 기마경찰. 말 통하는 경찰들도 있었거든. 근데 그 기마경찰이 왔다 갔다가 질서 유지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걸 지켜보고 꼬맹이 어린애들도 다 축제 같은 게 다 나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기마경찰 말에 어린애가 채인 거야. 뒷발로. 어린 꼬맹이가 채운 애가 어떻게 했어? 중상이지. 사경을 해면 어마어마한 중상인 거야. 근데 그 경찰이 거들떠먹고 가버리는 거야. 그걸 바로 제 도민들이 어떻게 했어? 너무 분노할 거 아니야. 경찰한테 항의하고 쫓아갈 거 아니야. 경찰이 가버리니까 지석까지 가버리니까 경찰 지석을 쫓아갔을 거 아니야. 사람들 항의한다고. 이러니까 제주 경찰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지석을 쫓아오니까 항의운동 오니까 이거 경찰 지서를 습격한다 생각하고 총으로 쏘아 버렸어. 그래서 현장에 사망한 사람만 6이 넘었어. 그런데 미군정은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탄압이 들어오는 거야. 실제로. 사과 한 번 없이. 제주도민들이 어떻겠어? 분노했겠지.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제주도민 전체가 다 일어섰어. 내가 왜 이 말을 쓰냐? 민관 총파업이 뭐겠어? 민간인들이 파업하는 건 이해할 수 있잖아. 분노해서? 누구? 그럼 제주 공무원들이 다 파업한 거야. 전체 파업률 95%야. 제주도가 전체 마비가 된 거야. 실제로. 이제 미군적인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어. 이건이 하나 더 터져. 이러자 미군적인 대응이 뭐였을 것 같아? 이제 제주도는 공무원이든 민간이든 믿을 수 없다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야. 맞지? 다 연대해서 공무원조차 다 너무 분노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찰을 제외한. 그 당시 제주 경찰.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의 문제가 그거였잖아. 뭐였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잖아. 일제강제 협력했던. 굉장히 많은 수가 그런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다 했잖아. 그걸 제가 대부분은 제주 사람 믿을 수 없다 생각이 든 거야. 미군정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군정 다 가라. 제주 군정의 수뇌부들을 제주지사부터 다 가라. 뭐로? 나 현지인 못 믿겠다 야. 제주도민은 못 믿겠다 야. 제주 사람 믿을 수 없다 야. 외지를 싹 가라. 그리고 쟤들 통제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야. 제일 믿을 수 없어. 경찰이다 야. 내지에는 경찰 집어넣고. 아니 근데 경찰만은 부족하다 야. 제주도는 믿을 수 없으니까. 뭐? 구구 청년단. 그 유명한 구구 청년단이 있어. 서북 청년단.
서북이 어디야? 우리 했잖아. 우리나라의 서북지방이 어디야? 평안도. 기억나? 우리 평안도 뭐가 셌어? 나쁜 이야기 좀 더 그러면 평안도 어느 종교가 셌잖아. 그래, 개신교. 그 대표 도시가 어디라겠어? 평양. 조선의 에루살렘에 불렸던 평양. 문제, 평양에 누가 들어왔어? 소련 들어왔잖아. 미국이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김일성이 권력 잡았잖아. 그럼 거기서 뭐 있겠어? 많은 개신교도들이 어디로? 383 넘어서 내려온 거야. 그리고 그들이 뭐 있겠어? 방공의 기치를 들었겠지. 그래서 모인 게 바로 서북청년당이야. 그들이 내려간 거야. 그러게 이들은 어째 실제로는 알고 보면 경찰도 아니지. 국가권 공권력이 아닌 거야. 하지만 공권력이 준한 권한을 부여한 거야. 그리고 뭐 해라야? 탄압해라. 고문하고 테러하고. 얘는 공무원이 아니야. 자그마한 해서 물건 강매도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약탈하고. 긴 기간 있으니까 외롭게 될 거 아니야. 여자 강간하고. 굉장히 악명 높았다. 근데 지금 어디로 간다고? 이 상황에서? 이게 이미 1948년, 1년 전 47년부터 이 상황이잖아. 이제 1948년, 이제 뭐가 눈앞에 다가왔어? 50총선가 눈앞에 다가온 거야. 한 달 뒤면 50총선가 이루어진대. 단독선거를 할 거, 단독정부로 갈 거래. 제주도에서 이 단독정부, 단독선거에 반대분이 막 떠오르기 시작할 거 아니야. 웅성웅성 이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이때 제주도에 남노당, 남주노당, 그 좌중의 극단적 국자들. 제주도당이 모험주의에서 돌입한 거야. 정말, 이건 정말 전략이 있다며 하지 말아야 짓을 한 거야. 그게 바로 이거야. 숫자도 형이 얼마냐? 350명이야. 350명에서 4월 3일 날, 1948년 4월 3일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4.3 사건은 48년에 터진 사건이야. 그 1년 전부터 이렇게 분노가 끌어올랐다는 거, 끌어오른 과정을 설명한 거. 이게 실제로 48년에 터진 거야. 4월 3일 날 무장공개 일으킨 거야. 350명에서 12개의 제주지서와 서북청년당 어제 숙소와 그 밖에 여러 구구단체의 주요 인사들 집을 습격에 들어간 거야. 그 문제 뭐냐? 그리고 이들 도망갔어. 산으로. 제주도 하나 다 튄 거야. 먼저 총을 쏜 거 맞아? 남노당, 제주도당이 사고 친 거야. 350명에서. 얘가? 그러죠, 어째? 이제 미군 정도 이걸 진압에 들어갈 거 아니야. 잡아야 할 거 아니야. 저 한라산에 있다는 산간지대 올라갔던 그들이 튀었으니까 잡아야 되는 거야. 저 군을 동원하고. 처음에 경찰하고 서북 청년단을 해보려겠어. 안 돼. 제주도 민심이 굉장히 나빠. 그잖아. 경찰 인기 없는 거 다 알잖아. 서북 청년 내가 말했잖아. 어마어마 어째 악명을 떨쳤다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군까지 동원한 거야. 그 진압작전 들어간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금방 끝날 것 같았어. 왠 줄 알아? 실제로. 얘들이 이상한 짓 한 거라니까, 실제로. 제주 도장이야, 도당인데, 씨. 그지? 디귿. 오타. 제주 도당이 완전 무슨 모험주의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거든. 지들도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실제로. 그리고 당시 군 인사들은, 경찰하고 군은 좀 다르거든. 이 당시 군을 하는데 김익렬 이런 사람들은 이걸 좋게 끝내고 싶어 했어. 니들 책임자만 처벌하겠다. 이게 산사람들 산에 올라간다 다 내려오고 자수하고 처벌받고 그러면 끝내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럼 제주도가 끝날 이야기였어. 실제 합의도 했거든. 제주도도 김달삼이고 김익렬하고 합의 다 했단 말이야. 그때
이 합의를 깨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극우 청년단이 방화를 한 거야. 오라리랑 가서 불을 질렀어. 합의를 깨기 위해서. 근데 하지만 미군 정부를 몰아붙였어. 다 아는데. 그 극우 청년, 난 조사님 그 극우 청년단인지 다 알거든? 특정됐거든? 제가 했다는 거? 하지만 미군 정부 웃기지 마. 이건 다 뭐가 한 거야? 얘들이 한 거야. 덮어 씌웠어. 그래서 합의 다 깼어. 그리고 본격적 탄압이 더 들어간 거야. 이때 이제 악명 높은 인물이 나오게 된 거야. 최근에 이제 시켰던 박진경이라고. 아주 무자비한 탄압에 들어간 거야, 실제로. 가혹한 탄압에. 결국 이제 박진경은 자기 밑에 부하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실제로. 아주 무리한 진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살해도 당하기도 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해진 건 그 다음 이야기야. 이 제주도 이 4.3이 진압이 쉽지는 않잖아. 다 산으로 올라가고, 제한산으로 일대로 올라갔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산간지대 마을 사람들께 전부 다 강제 이주를 시켰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잠깐 보지. 제주도 섬이잖아? 여기 중요한 산이 하나 있지? 보이지? 한라산이 있잖아? 여기가 다 쳤다했잖아. 이들을 고립화 시켜내야지 토벌이 가능할 거 아니야. 진압이 될 거 아니야. 실제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삥 둘렀어. 사람들이 어디에만 살았냐면 이럴 때는 살지 말라는 거야. 해안선부터 여기 5km 이내에서는 5km 넘어가면은 여기 5km 이내 들어간 지점부터는 아무도 살지 말아요. 소개 작전한 거야. 살지 말라고. 그 전부 다 살고 싶으면 어디로 가냐면 해안가일 때 나오라고. 그리고 압박을 이렇게 시작한 거야.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진압작전 한다고 그랬잖아? 문제는 여기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가 수립됐잖아? 우리가 8월 10일 정부 수립한 지 알지? 8월 정부 수립을 하니까 이제 제주도 4.3에 진압이 덜 됐단 말이야.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이승만은 당시 법령에도 없는 계엄령을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본격적 진압이 돼간 거야. 그 제주도 진압을 인물을 보여야 돼. 송유찬이 이제 본격적 진압을 할 텐데 이 진압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 여기 살지 말라고 했잖아. 소개 작전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당시가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서로 정보 전달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실제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소개 안 됐겠지. 여기로 해안가 안 내렸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했겠어? 다 죽는 거야. 남아있으면 다 죽는 거라고. 그리고 아니 소개 작전은 뭐 2주역에서 사람들 모이라고 그랬어. 자, 모여! 라고 시켰어. 이 마을 다들 식구별로 숫자 확인하고 다 모여 했는데 사람이 빠졌어. 사람이 숫자가 안 맞는 거야. 부족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너는 뭐다야? 너 남도당 제주도당 얘 아니냐? 그 봉기 참여했다. 그래서 저 위로 튀어서 못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럼 누가 죽어야 돼? 대신 죽어야지. 그래서 그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이웃이든 간에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여기 내려와 있던 사람조차도 숫자 세부가 안 맞으면 너 산에 남아가 네 식구 남았구나.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큼 죽었느냐? 제주도민들이 당시 약 30만 명 추정돼. 최소한 2만 5천 내지 3만이 죽었을 걸 생각해. 10분의 1 이상이. 무지막지한 거야. 양민학살. 이런 상황이 잠깐만.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선거 될까? 5월 10일 날 선거를 했을까? 그 제주 일부 지역에서 선거하네. 그래서 50선거에 한 개야. 남한 모든 전 선거구에서 선거가 실시된 5야 X야. X야. 제주 선거가 3개인데 그중 2개 구에서는 선거 안 된 거야. 미달이야. 과반은 못 채워. 얘들이 명예회복 이야기. 내가 말했잖아. 제주 4.3 사건은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거든. 아, 근데 오해하지 말자. 아까 양민학살이다. 분명히 먼저 총을 쏜 건 얘들이 총을 쐈어. 그럼 이쪽에 희생자들 일부 있어. 엄당 아니야. 있을 거 아니야. 얘들이 먼저 총을 쐈다며. 제주 진짜 습격했고, 경찰이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서북천에 숙소 습격했다며. 죽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국군인사 집대 습격했다며. 죽은 사람 있다니까. 그쪽에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 하지만 대다수는 이렇게 죽은 거야.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이승만 정부 내내 단 한 번도 말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쪽에 죽은 사람들, 이쪽에 살해당한 사람들이야 말할 수 있었겠지. 저 좌익들이 저 빨간 애들이라서 죽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반대인 경우에 군에서, 경찰에서, 사북청년단에서 무고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은 말 한마디를 못했을 거 아니야. 진짜 말 한마디를 못한 거예요. 입도 벌릴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입 벌리는 순간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 가족이랑이 더 무서웠던 거야. 그 당시에는 쉽게 말해서 뭐야? 빨갱이 가족이잖아. 입도 한번 못 벌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 입을 언제 벌린 줄 알아?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니까 입을 벌려봤어. 뭔가 말하고 싶었어. 진상을 알고 싶다.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죽었는지. 실제 유해도 못 찾았어요. 제주도가 비극이 뭐냐면, 옛날에 제주도 가끔씩 거기가 화산섬이잖아. 동굴들이 많잖아. 동굴들 잘못 찾다가 가끔씩 유해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 집단 매장이야. 찾고 싶었다니까. 뼈 조각이라 찾고 싶었다니까. 근데 말 못했다니까. 그 4.19에 이런 말을 하려는 시도들이 움직임이 있었어. 하지만 그 1년을 못 가. 왜? 딱 1년 만에 5.16이 타죠. 다시 침묵으로. 이제 입 벌리면 또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침묵 속에. 또 못했다니까. 그리고 1978년이 돼서야 소설이 나온 거야. 4.3 발생 30주년. 그게 수지삼출이라는. 대신 내가 말했잖아. 그 작가는 그 뒤에 책은 금서로 지정되고 어마어마한 고초를 당했다. 근데 제주도 지진이라면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그때는 유신이야. 박정희. 전두환. 아무도 말 못해. 그러다 언제 됐냐? 정권이 바뀐 거야. 여야가 바뀐 거라고. 김대중 정부가 된 거야. 그래서 법을 제정해.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이야. 과거를 정리하고 가야잖아.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3년에 걸친 진상조사가 시작된 거야. 피해자들 조사하고, 유족들 확인하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노무현 때거든. 노무현 때 사과를 받은